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2일 토요일 아침 9시 57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만 혼조했던 그 전일과 달리 이번엔 겉으로도 혼조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상승한 친구도 있고 하락한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을 봐도 당연히 혼조합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보시다시피 비슷비슷하고요. 또 그리고 상승한 종목, 하락한 종목들이 골고루 색깔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로 봐서 어젯밤은 혼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증시는 어젯밤에 혼조하게 마감을 해서는 안 됐던 날이긴 합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만약에 그 전일의 급락이 건전한 조정이었다면, 건전한 상승 중 눌림이었다면은 어젯밤은 반드시 상승을 했었어야 되는 날인데요.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한 게 아니고 분명히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올라야 되는 날에 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이제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전일의 하락을 강화한 꼴이 됐죠. 전일의 하락을 검증했고 더 강화한 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조 마감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더 하방으로 더 강한 의미를 둬서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에는 그 기업의 실적이 시장을 배려먹은 꼴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네요. 그죠? 가만 이번 주 있었던 일들을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부터 빠졌나요? 목요일부터, 그죠? 목요일 밤부터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목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뭐였나요?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호실적이었죠.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한 거예요. 이런 점이 일단 이번 주에 나타난 특징이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들어서 7월 14일 날 장 마감한 걸 보고 이제는 평상시는 아니다. 이제는 좀 전시에 들어선 것 같다. 약간 전시에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평상시가 아니고 전시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 좀 날카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쓴 표현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 주에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월, 화, 수 이렇게 신나게 좀 급등을 하고 나서 또 그리고 하락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의 기준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확실히 좀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있는 건 아니구나, 지금이 평상시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그 매매를 할 때 예상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올랐으면 됐겠지, 이 정도 내렸으면 됐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좀 안 먹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좀 커져 있고 확실히 시장이 좀 난폭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기업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이성, 논리 이런 거는 좀 더욱더 한 발자국 좀 멀어진 것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조금 좀 비이성의 영역, 또 그리고 좀 날카로운 좀 고변동성의 영역, 좀 투기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에 그 정상적인,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전일의 급락이 상승 중 눌림이었다면은 어젯밤에는 다시 이 음봉을 되돌려줬었다. 네, 어젯밤엔 그 음봉을 다시 되돌렸어야 된다고요. 다시 회복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회복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오히려 보시면 올랐다 빠졌죠. 이 분봉상으로도 보시면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장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장 막판에 밀렸습니다. 여러 번 장 중에 분봉상으로 보시면 고점을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나스닥은 분봉상으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고점을 확인하고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 저항을 확인을 한 거고요. S&P는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물론 고점이 중간에 조금 높아지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도 네 번 정도 고점을 확인하고 결과적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고 하락 마감하고 그러긴 했지만은 공통적으로 다 일단 저항을 확인한 겁니다. 전일의 하락을 극복해야 될 날에 오히려 전일의 하락을 더 재확인하고 전일의 그 어떤 저항을 더욱더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일 7월 20일 날 이 하락했던
이 내용이 단순히 조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7월 19일 날 만들어놨던 이 고점이 지금 역사적인 지금 좀 의미 있는 고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단순히 좀 상승 중 쉬어가는 쉬어가는 어떤 가벼운 고점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젯밤까지 이렇게 한 번 더 저항이 확인이 됨으로 인해서 7월 19일 날 만들어진 고점의 의미는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저항이 생각보다 무거울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주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계속해서 물론 여러분들께는 계속해서 뭐 고점을 잡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드리곤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위험을 좀 즐기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그래서 좀 고점을 잡으려고 좀 시도를 해보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지난주에 고점을 잡는 거는 뭐 실패한 게 됐습니다. 물론 어젯밤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빨리 잤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어젯밤에 이제 제가 빨리 자버린 이유는요. 이게 지금 어쨌든 상승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지난 2거래일간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고점, 지금 만들어 놓은 이런 저항들이 좀 의미가 있음을 조금씩 확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강세장이란 말이죠. 엄청나게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에서 이 하방을 진입을 할 때는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하방 전환이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을 할 때 하방을 추격을 하는 의미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개인적으로 좀 먹을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방을 진입을 하는데 추격으로 진입을 하는 거는 그냥 추세적인 하락장에서나 쓰는 전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어쨌든 꿈틀꿈틀 계속 오르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꿈틀꿈틀 오르려고 할 때를 이 하방 진입의 기회로 삼는 게 이래저래 좀 좋은 생각일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빠지고 있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시장은 반등 시도를 몇 번이든 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스닥이 죽더라도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외봉으로 이렇게 훅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여기서 한 번에 외봉으로 훅 꺾이면은 어차피 그러면 하락전환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는 판단이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락전환을 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강세장이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오랜 검증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여러 번 그 고점을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 간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한 번 검증을 했는데 실패했다. 2번 검증을 했는데 실패했다. 3번 검증을 했는데 실패했다. 4번 검증을 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못 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투자자들 간의 합의. 야, 이제는 몇 번씩이나 못 넘었는데 우리 이제 상승 그만하자. 이제 하락으로 전환하자. 어떤 이런 합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을 할 때는 굳이 이 하방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제 생각에 일단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이런 고점, 뭐 이런 저항에 대한 어떤 그 확인 과정을 잘 거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빠졌지만 아직도 상승 추세 맞죠, 그죠?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고, 그리고 나스닥은 아직도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도 안 왔다. 아직도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나타난 변화들은 좀 의미가 있긴 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왜 빠지냐?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단기 오버슈팅 혹은 중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부담감이 작용을 해서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주에 다양하게 뭐 진입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던 것은, 아무튼 조금 좀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뭐 고점을 잡겠다, 뭐 어떤 굉장히 위험하게 하방 진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예측이 좀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방을 진입을 하려고 할 때는 예측을 좀 많이 하는데, 저의 예측은 이랬었습니다. 장대 양봉이 이렇게 푹 올라오다가 그래도 좀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이렇게 도치형 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이런 음봉 같은 게 좀 나와서 최소한 이 주변에서 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여기서 좀 멈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그래서 뭐 올랐을 때 하방 진입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일단 이번 주에 그 하방 진입을 실패하게 된 이유는 여기서 이제 7월 20일 날 갑자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여기 7월 19일 날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2, 3거래일 동안 테스트를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개파락하면서 급하게 무너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 과정이 일단은 없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확인 과정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의 시나리오와 달랐기 때문에, 저의 예상과 달라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하방 진입에 뭐 실패를 한 거죠. 여기서 곧바로 확 빠져버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확 빠지면 안 된다.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다음번 검증 과정에 우리는 하방 진입의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강세장이라고요, 그죠? 강세장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급하게 안 먹어도 된다. 분명히 기회는 계속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무슨 기회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좀 경제지표 뭐 발표나 이런 일정들을 좀 쭉 봤는데요. 당연히 지금 중요한 거는 기업 실적 발표겠죠, 그죠? 다음 주 IT 빅테크 대표 기업들의 어떤 그런 기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말로만 그냥 쭉 뭐 말씀드릴 건데, 화요일 날 밤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수요일 날 밤에 메타, 목요일 날 밤에 아마존 실적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는 FOMC 회의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벤트가 다채롭게 있으면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다소 전시인데, 다소 이제 시장이 날카롭게 움직이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저 정도 급의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화수 목에 걸쳐서 쭉 이어진다라면은 분명히 우리한테 그 사이에 어떤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시장이 이제 크게 반등 시도를 하면서도 이 7월 19일 날 만들어놨던 이런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잘 못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런 때는 쌍고점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방 진입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 그런 기회를 기다릴 거고, 이번 주에는 결과적으로 밤에 잠만 못 자고 뭐 얻은 것은 없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죠,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쭉 드렸고요. 저기 잠깐 애플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 조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애플이 보시다시피 이번 주에 여기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을 하면서 레벨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벨업을 했으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게 진정한 레벨업의 그런 모습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난 2거래일 동안 애플은 오히려 연속적인 하락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 자리를 레벨업을 했던 어떤 그런 기초공사했던 그런 자리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해서 레벨업 했던 거는 속임수이고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어떤 중요한 자리를 돌파 안착해서 레벨업을 했으면은 진짜 했는지 2, 3거래일 정도 어떤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오버슈팅 그리고 속임수일 가능성이 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기운이 충만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가야 될 때 왜 못 가고 왜 이리 양봉을 되돌리냐라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러한 패턴은요, 여기 중요한 저항 돌파 안착하고 다시 되돌리는 이런 패턴은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봤죠. 어디서 봤냐? 삼성전자에서 그대로 봤었던 패턴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여기서 이런 자리를 돌파 안착하면서 야 봐라, 돌파 안착했으면 레벨업이 된 거다. 레벨업이 됐으면은 이 자리를 검증을 하고 빨리빨리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줘야 된다라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럼 이거 오버슈팅이다. 오버슈팅이니까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언더슈팅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지난번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게 된 거였죠. 삼성전자에서 이런 모습 찾아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삼성전자와 비슷한 모양이 이제 그 애플에서도 등장을 한 겁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그런 비슷한 모양이 나온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조금씩 살펴보자면은 은행주 그 지역은행 ETF들이죠. 3거래일 동안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했다, 그죠? 이 정도 방향전환 가능성 정도 있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그 S&P 지수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나스닥과 분명히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 자, S&P 지수 좀 잠깐만 볼까 하는데요. S&P 지수는 지금 보시면 비교적 좁은 범위, 그죠? 한 0.5% 정도 내의 좁은 범위에서 4거래일간 얘는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은 저항을 누적시킬 틈도 없이 나스닥은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개파락으로 팍 떨어진 거죠. 근데 S&P는 모양이 다릅니다. S&P는 올랐다가 몇 거래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저항을 누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S&P는 솔직히 지금 어떤 매물대에 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변동성이 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S&P는 저런 것들을 보고 하방 진입의 근거로 충분히 삼을 수 있고, 뭐 지금의 뭐 솔직히 이 정도 가격대에서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별로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빠져버린 나스닥, 그죠? 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S&P는 저항을 누적시킨 거니까 이런 거는 어떤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에 좀 부합하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S&P 그 나스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은 이렇게 도치봉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음봉이 나올 거를 뭐 예상을 하면서 이런 걸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보시면은 그 S&P는 차라리 이런 패턴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저변동성 상황에서, 낮은 변동성에서 이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먼저 빠져버린 나스닥과 다르게 좀 하방 진입의 근거 뭐 이야기할 수 있다. 뭐 지금 당장 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지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방 진입의 근거들은 다 있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음봉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런 음봉들이나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진입의 근거 정도는 있는 겁니다. 이제 약하지만요, 매우 약하지만 근거는 있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이 변동성 지수들은 여전히 어떤 하방 경직성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딘가에 붕괴시킨 건 아니고요, 그죠? 유럽 증시는 근데 더 오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 고점 자리가 여기죠. 이 자리를 넘어가냐 마냐를 놓고 소화를 하고 있는데,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데, 어젯밤에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하락 마감했다 하더라도 이 저항을 돌파한 척하기 위한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좀 약한 거고 유럽은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이 단기적으로 강하다 하더라도 이 직전 고점 자리 이런 자리들을 아직 넘어서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그죠? 네. 일단 좀 색안경을 끼고 봐줄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는요,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는데 여기서 지금 굉장히 매물 소화가 좀 오래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힘을 충전하고 있거든요. 상승할 힘들을요. 여기서 충전한 힘이 결과적으로 잘 누적이 되면은 여기는 전고점을 넘는 힘으로 함께 사용될 수도 있긴 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힘을 누적시키는 건 사실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좋은 그림일 수 있어요. 이 정도 일단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저항 부분이다, 그죠? 이런 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저기 뭐 금리하고 달러 같은 것들은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었습니다. 그냥 뭐 지지와 저항 테스트하고 좁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달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뭘 했냐?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되돌렸습니다. 그죠? 되돌리면서 다시 중요했던 저항에 터치를 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검증을 한 거구나 라는 겁니다. 검증. 지난번에 엄청나게 강력한 장대 음봉으로 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검증도 안 하고 계속해서 빠지더니, 하여튼 지난번에 빠질 때 너무 이례적으로 강하게 빠지더니 이 검증을 하는 모습도 좀 평상시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죠? 바로 하루 만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바닥 따지기 진행하고 나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검증의 다른 모습이긴 해요. 잘 등장하진 않지만 검증의 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떤 투기적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달러는요. 달러는 그 워낙 변동성이 좀 컸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기 때문에 지지난주쯤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기에 대한 아무튼 체크를 좀 이례적인 방법으로 한 거죠. 일단 되돌리고 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 되돌렸다 하더라도 달러는 하락 추세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달러는 하락 추세인 거고요. 지가 조금 반등을 해봐야, 네가 반등을 해봐야 여기는 이런 직전 고점 이런 자리는 뭐 못 넘겠지, 이번에도 고점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이런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훌륭한 생각은 아니긴 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네. 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지나친 언더슈팅 했어. 너 달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엄청난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그동안 의미 있는 투매는 없었지 않았냐. 야, 근데 이번 지난주에 있는 이런 움직임은 의미 있는 투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락 추세 중에 긴 하락이 이어진 상황 끝, 몇 달간의 하락이 이어진 상황 끝에서 좀 의미 있는 투매가 나왔다라면 이거는 하락 추세를 끝내고 완전히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시도일 수 있어. 이거는 진바닥일 수 있어라는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약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소한 이제 이런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볼 수는 있다. 이례적으로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러가 이렇게 약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약했던 적이 있냐. 이 하락 추세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이례적으로 한번 약했었죠. 그리고 계속 변동성 죽이면서 조용히 가다가 다시 몇 달 만에 거의 뭐 7개월,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엄청난 변동성이 등장한 건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추세 전환으로서의 가능성 한 번쯤은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 너무 빠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여기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거다라고 믿음을 갖고 진입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그런 거는 근거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따라 하시면 된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 추세 전환의 시작인 것 같다, 나는 이게 진바닥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갖고 진입할 수 있죠. 그죠?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죠. 국제유가 잘 올라가고 있네요. 예, 미국 경제 좋다 뭐 그러니까 그런지 국제유가가 보시다시피 쌍고점 위험을 거의 탈출했습니다. 직전 고점 여기 있는 저항을 매물을 거의 다 소화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돌파 한창 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랜 박스권에서 결과적으로 상승 추세로 좀 다시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이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경기 침체 위기는 많이 사라지긴 했나 보다,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많이 낮게 보고 있나 보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속임수일 수도 있죠. 그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계속 믿을 수는 없고 쉽게 그렇게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 끊임없이 검증 과정을 거치고 의심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은요. 마지막으로 강하게 의심을 해볼 때예요. 그죠?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수급 정도 조금만 좀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발표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그 선물 지수 포지션 공개되는 거죠. 그죠? 이번 주에 좀 재밌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테슬라와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이 대장이란 말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가장 그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게 뭐냐라고 하냐면, 요즘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팅이 뭐냐면은 나스닥 상방 베팅입니다. 가장 거래량도 많고 와글와글 몰려있는 게, 가장 인기 있는 게 나스닥 상방 베팅인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나스닥 상방 베팅 물량이 확 줄었습니다. 이번 주에 대규모 청산이 좀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물론 만기가 있어서 그랬나, 하여튼 무슨 영향인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나스닥 100 지수에 선물 매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한동안 굉장히 높았었죠. 그죠? 굉장히 높았었는데 싹 다 청산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수급적인 좀 변화인 것 같긴 해요.
이 실적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면서 이렇게 싹 다 청산이 된 거 보니까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 선물 매도 물량을 안고 있는 S&P는 이번 주에 다시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 신규 선물 매도 진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과 다르게 S&P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한 3,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좁은 범위 내에서 이 좁은 범위 내에서 투자자들은 선물 매도 베팅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좀 수급적인 변화가 조금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들이 좀 눈에 보인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지표들을 해석하실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선물 매도가 늘어났으니까 반드시 하락할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선물 매도가 아무리 늘어도 오를 수 있다. S&P 이거 보시면 아시죠? S&P 그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계속 올랐는데 몇 달간 올랐는데 그 와중에 선물 매도는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보는 건 아니다. 참고를 하는 지표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매일매일 일봉 하나하나, 분봉 하나하나의 지지와 저항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투기적인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분봉, 일봉을 보는 게 지금은 훨씬 더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한국 증시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실 건데, 지금 좀 재밌는 게 미국 증시는 힘이 좀 빠진다라는, 단기적으로 좀 힘이 빠진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한국입니다. 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요일 날에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한 거예요.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좀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보다 더 강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몇 거래일 정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더 강합니다. 미국은 좀 약세를 보였지만 한국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은 또 각자의 방향으로 아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한국 증시도 기분 좋게 막 계속 오르기만은 좀 어려운 게, 특히 코스닥은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던 그런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그리고 코스피는 위쪽에서 쌓아놨던 저항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이 상승세가 좀 둔화는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계속 좋았어야 되는데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 분위기가 조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그 한국 증시 자체는 지금 강하다, 어떤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부담으로 인해서, 그죠?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미국 증시가 부진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때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 코스피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 저항 누적시켰으니까 나는 이런 저항 부근에 올라왔을 때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 상승 N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중요한 저항은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항이니까 난 이런 자리 부근까지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리고 코스닥은 함부로 고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차라리 엄청난 갭 상승을 해서 음봉에 한번 떨어져야 이게 방향 전환이 될 텐데, 어젯밤에도 미국이 비리비리 했으니까 갭 상승은 제 생각엔 또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또 올라가겠다는 의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환율은 잘 올라가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1270원에 대한 어떤 지지력 이런 거는 아직 확인이 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좀 눌림시 매수, 굳이 달러 매수해 보시고, 그 달러 진입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달러는 눌림시 매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